명절 아침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급히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버릇없다며 손가락질했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았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또 얼마나 쉽게 오해하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혜는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프로젝트 때문에 밤샘 작업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시댁에 일찍 내려가겠다고 약속한 터라 겨우 두어 시간 쪽잠을 자고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혜는 계속 졸음과 싸웠습니다. 조금만 참자. 도착하면 인사드리고 좀 쉬어야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8개월. 아직 시댁 식구들과도 어색했고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긴장이 되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지혜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몇몇 친척분들이 이미 모여 명절 준비를 하고 계셨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이 피로가 묻어났고 인사도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순간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혜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왔어요? 방에 짐 놓고 씻고 나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그 미묘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깊이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방에 들어간 직후 거실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사가 그게 뭐야? 시어른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톤이 낮았지만 불만은 확실히 담겨 있었죠.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어머니. 예의라는 게 없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친척 이모가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명절에 시댁 오는데 저렇게 성의 없이 인사하면 어떡해. 며느리가 저러면 집안이 안 좋아 보이잖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 애는 버릇이 없어. 처음부터 느낌이 이상하더니. 마음속으로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말이 되어 친척들 사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며느리 좀 무뚝뚝하던데? 인사성이 부족해 보이더라고.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지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짧은 인사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저 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 잠시 쉬려고 했을 뿐인데 벌써 버릇없는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면을 마치고 나온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일손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됐어요. 당신은 서툴 테니 저리 가서 앉아 있어요. 지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가 특별히 따뜻한 분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더 냉랭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저것 챙겨주면서도 지혜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반찬을 집으려고 손을 뻗으면 시어머니는 그릇을 먼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의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지혜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남편 민수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남편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밥을 억지로 삼키며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 청소를 했습니다. 최소한 성의를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을 때쯤에는 부엌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왜 멋대로 냉장고를 뒤졌어요? 내가 어디 뭘 놔뒀는지도 모르겠네. 고마운 기색은커녕 오히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주든가. 이것저것 손대기만 하면 뭐해요. 시어머니는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부엌을 나가버렸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오후에는 친척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큰댁 식구들, 작은댁 식구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까지. 집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혜는 열심히 차를 따르고 과일을 깎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거실에서는 또다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 일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성의가 없어 보여.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더라고.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지혜는 화장실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나?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 밤 지혜는 남편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어머니께 실례한 게 있을까? 왠지 나한테만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거지 미워하는 건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괜찮아. 명절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지금은 어머니도 준비하느라 바쁘고 피곤하실 거야. 민수는 아내의 손을 툭툭 두드리고는 이내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지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참아야 하는 건가? 명절 당일 아침은 더욱 바빴습니다. 제사 준비, 차례 준비로 온 집안이 정신없었죠. 지혜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밥을 지었습니다. 손은 기름에 데었고 등은 아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혜가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전은 기름이 너무 많아. 이 나물은 간이 안 맞네. 이건 다시 해야겠어. 결국 지혜가 몇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음식들은 대부분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지혜는 주방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가 정말 못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날 싫어하시는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또 뭐라고 할지 몰랐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지혜는 계속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지만 지혜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모두가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이고 하는 소리와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119 불러야 하나? 사람들은 당황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벌써 약속을 해놔서. 작은 아들 즉 지혜의 남편 민수도 난처한 표로 말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명절인데 다들 모였는데 빠질 수가 없어서. 딸인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애들 데리고 남편 쪽 가족들 만나야 해요. 시간 맞춰야 해서. 결국 아무도 시어머니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정이 중요했고 명절이라는 핑계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차갑게 굴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너희들 약속들 지켜. 시어머니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저녁 때 다시 올게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넓던 집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짐을 싸던 중이었죠. 남편 민수는 이미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지혜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 친구들이 기다려. 지혜는 거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그렇게 당당하고 강했던 분이 지금은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은 집.
명절인데도 홀로 아픔을 견뎌야 하는 시어머니. 그 모습이 지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보. 지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나는 여기 남을래.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뭐? 왜?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잖아. 우리도 약속 있다고. 어머니는 괜찮지 않아. 보면 알잖아. 얼굴이 얼마나 창백한데. 그래도 형님이나 누나가 나중에 오실 거야. 우리까지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 필요해. 나는 남을 거야. 정말?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어? 그냥 가자. 나도 친구들한테 미안하잖아. 지혜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 지금 아픈 건 사실이잖아. 나는 그냥 이렇게 둘 수가 없어. 당신은 가도 돼. 나는 여기 남을게.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라도 빨리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지혜가 다가온 걸 알아챘습니다. 너는 안 가? 예, 어머니. 저는 여기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너도 남편이랑 약속 있었잖아. 지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지금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병원은 괜찮아.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빨리 가봐야 해요. 지혜는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지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음을 내뱉었고 지혜는 그런 시어머니를 온 힘을 다해 부축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지혜의 어깨도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지혜는 시어머니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상태를 물었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사러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베개를 받쳐드리고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요추 염자였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하고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푹 쉬세요. 보호자분이 잘 챙겨드려야 합니다. 네,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지혜는 시어머니를 방까지 모시고 가서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 괜찮아. 지혜는 약을 챙겨와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거 드시고 좀 주무세요. 제가 밖에 있을 테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시어머니는 약을 받아 먹으며 지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을 챙기는 모습에 시어머니의 가슴 한켠이 뜨끔했습니다. 지혜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차린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드시기 쉽도록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채를 잘게 썰고 쌀을 씻어 냄비에 넣고 천천히 저으며 죽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화하기 편하도록 곱게 갈고 간도 부드럽게 맞췄습니다. 1시간 넘게 정성스럽게 죽을 쓰고 나서 작은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죽 쏘았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방금 전까지 얕은 잠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천천히 드시면 돼요. 제가 떠드릴게요. 지혜는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히고 베개를 등 뒤에 받쳐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씩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고분고분 받아먹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계속 죽을 떠먹였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시어머니는 다시 눕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컵을 가까이 두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드디어 다른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으로 큰아들 내외 그리고 시누이 가족이 왔습니다. 모두들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정작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실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 가서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재료들로 간단하게 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모두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드셨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까 죽 드셨어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쑤었는데? 제가요.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병원도 갔다 왔어? 네. 응급실 가서 검사받고 약 타고 집에 와서 죽 쑤었어요. 큰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재수씨. 우리가 했어야 하는 건데. 괜찮아요.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정작 자식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모두의 가슴을 조금씩 찔렀습니다. 그날 밤늦게 시어머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아직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복도를 걷다가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실에는 지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걸어가자 지혜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화장실 좀 가려고.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지혜는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화장실까지 모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방까지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우며 물었습니다. 너, 왜 거실에서 자고 있었어? 혹시 어머니가 밤에 뭐 필요하실까 봐요. 방에 있으면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친자식들도 하지 않은 일을 며느리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며칠 전까지 차갑게 대했던 며느리가.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예?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너를 오해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인사가 짧다고 성의가 없다고 생각했어. 버릇없다고 마음속으로 단정 지었지. 그래서 차갑게 대했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 얘기를 안 좋게 했고. 지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너는 피곤했던 거였어. 회사 일로 지쳐서 인사가 짧았던 거였잖아.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버리고 갔어. 다들 자기 일이 바쁘다고 명절이라고 핑계 대면서. 그런데 너는 남았어. 나한테 그렇게 대접받았는데도 너는 나를 돌봐줬어. 병원에 데려가고 죽을 쑤어주고 밤새 곁을 지켜주고. 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진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여자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강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진심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지혜도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도 잘 못했어요. 어머니께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야 했는데 저도 겁이 나고 서툴러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편견이 많았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할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진심으로. 오해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날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아직 허리는 아팠지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제 내가 아팠을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두고 갔어. 각자 할 일이 있다고 약속이 있다고. 나는 그때 정말 외로웠어. 자식들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구나 싶었지.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남았어. 자기도 약속이 있었는데 나를 위해 그걸 포기했어.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타고 죽을 쑤어주고 밤새 곁을 지켜줬어. 시어머니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동안 지혜를 오해했어. 버릇없다고 성의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진짜 성의가 뭔지 진짜 효도가 뭔지 어제 깨달았어. 어머니. 큰아들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너희들은 입으로는 효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없었어. 지혜는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어. 앞으로 너희들 지혜한테 배워라. 그리고 지혜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알겠니? 네, 어머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에게 훨씬 부드러워졌고 다른 가족들도 지혜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말하면 귀 기울여 들었고 지혜가 하는 일에 고마워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했을 때 지혜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나는 평생 강하게 살아왔어. 남한테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싫었고 늘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러다 보니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빨랐고 편견도 많았어.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강함은 화려한 말이나 거친 태도가 아니라 조용히 옳은 일을 하는 거더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어머니,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그런 며느리를 둔 게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지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나요. 앞으로 잘 지내자. 서로 오해하지 말고 속마음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네,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죠. 때로는 첫인상으로, 때로는 짧은 대화 하나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하지만 그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이야기 속 시어머니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피곤해서 인사가 짧았을 뿐인데, 버릇없다고 생각하고 말이 적은 것뿐인데, 성의 없다고 단정짓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화려한 인사보다 진심 어린 도움이 더 가치 있고 거칠애보다 묵묵한 헌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혜는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시어머니에게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통했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웠던 관계가 따뜻한 가족의 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화내고 원망하는 대신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똑같이 무시하는 대신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 그런 진심이 세상을 바꾼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